민주당 원내대변인 강유정입니다. 11월 24일 일요일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골프 외교도 미리 준비하던 윤석열 정부는 어찌하여 축하 파티로 전락한 사동광산 추모식에는 감감무소식 무대책이었던 겁니까? 사도광산 추도식이 무참히 짓밟혔습니다. 사도광산에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던 우리 선조들을 추도하는 자리에 일제 전범을 기렸던 일본 측 인사가 참석하기로 한 겁니다. 추도가 아니라 모욕입니다. 이조차도 윤석열 정부는 한참 늦게 확인해 추도식 하루 전날 부랴부랴 우리 측 불참을 통보했습니다. 이쯤 되면 단순한 외교적 무능을 넘어 친일 매국 정부의 치밀한 계획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외교 무능과 정보 부재로 우리 측 인사와 유족을 혼돈에 빠뜨리고 일본에 제대로 된 대응도 못한 겁니다. 애당초 누구를 추도하는지도 흐릿한 사도광산 추도식이었습니다. 참석하는 한국 측 유족들의 참석 비용도 모두 한국 외교부 몫이었습니다. 진정성 있는 추도식을 위한 일본 고위급 참석 요구가 수용됐다며 자화자찬하던 고위급 인사가 전범 숭배, 구구 인사였으니 무능한 겁니까? 의도적인 겁니까?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가 한국인 노동자의 피와 눈물을 외면한 대가였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2015년 군함도 유네스코 등재 당시 약속도 모두 어겼던 일본을 국민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외교를 핑계로 우리 국민에게 굴욕감을 주지 마십시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 대일 외교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매국 정부에게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등재를 맡기는커녕 국민의 자긍심과 자존심마저 뭉개버린 책임을 반드시 묻겠습니다. 명태균 게이트의 거대한 실체는 결국 김건희 특검으로 밝혀져야 합니다. 명태균 씨의 공천장사 의혹이 점입 가경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배 씨는 명태균에게 공천대가성 금품을 건네고 윤석열 대통령을 3차례나 만났다고 합니다. 김해공항 유튜브 영상에는 명 씨가 윤 대통령에게 배 씨를 소개하고 명함을 주고받는 장면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대통령실 인사권을 쥐고 채용장사를 한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경북의 한 재력가가 아들의 채용을 청탁하며 명 씨에게 돈을 건넸다는 겁니다. 청탁 대상이었던 아들은 명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미래한국연구소와 대통령직 인수위를 거쳐 현재 대통령실 6급 행정요원으로 근무 중입니다. 국회의원 공천에 이어 지방선거 공천, 대통령실 인사까지 국회의원 공천에 이어 지방선거 공천, 대통령실 인사까지 쥐락펴락한 민간인 명태균의 뒷배는 과연 누구였던 겁니까? 다시 읽겠습니다. 국회의원 공천에 이어 지방선거 공천, 대통령실 인사까지 쥐락펴락한 민간인 명태균의 뒷배는 과연 누구였던 겁니까? 명태균과 협잡해 권력을 쥐게 되었으리라 음식할 만한 이들의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후보 시절 최측근을 통해 명태균에게 1억에 달하는 여론조사비를 건넸다 합니다. 명태는 알아도 명태균은 모른다던 안철수 의원이 과거 경남 지역을 방문했을 때 명태균이 식사 장소를 예약하고 청년 여성 간담회 강연을 직접 챙긴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대선 한 달 전 윤석열 후보의 단일화를 안철수 후보 측에게 설득했던 정황이 담긴 녹취도 나왔습니다. 대선 한 달 전 윤석열 후보와의 단일화를 안철수 후보 측에게 설득했던 정황이 담긴 녹취도 나왔습니다. 명태균 씨와 여권 인사의 연루는 파도 끝이 없는 겁니까? 공천 선거, 인사와 같은 국정이 무자격 민간인에게 좌지우지 됐던 겁니까? 이는 국정농단 이상의 국정농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 앞에 모든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특검법을 거부할 권리도 국민이 준 것임을 명심하십시오. 지금 국민은 특검법 수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요구를 받들어 반드시 특검을 관철해 모든 의혹을 낱낱이 밝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시작할까요?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수석대변인 서울광진구 갑 국회의원 이정원입니다. 논평을 발표하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명태균 관련 모든 의혹에 대해 명명백백히 진실을 밝히십시오. 명태균 게이트의 진실이 계속 드러나며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명태균 게이트에 이름이 오르내리던 오세훈 서울시장에 관한 구체적인 의혹도 폭로됐습니다.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후보 단일화 시기 명태균 씨가 오 시장을 위해 13차례나 비공표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해당 여론조사 비용 중 3,300만 원을 오 시장의 최측근이자 고액 후원자인 김모 씨가 대납했다는 혐의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미 지난 10월 명 씨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후보 단일화 확정 시기와 여론조사 방식 등을 자신이 조율하면서 선거에 판을 짰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분명하게 밝히십시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본인이 판을 짰고 여론조사와 후보 단일화 등을 이끌었다는 명태균 씨의 말이 사실입니까? 명 씨와 최측근 고액 후원자 김 씨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른다며 발뺌하느라 급급한데 오 시장 자신도 모르는 일과 관련해 최측근이 명 씨 측에 수천만 원을 전달해야 할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 시장의 오랜 팬이라는 김 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여론조사 비용을 자신이 냈다고 인정하면서 오 후보 캠프와는 아무런 상의 없이 이루어진 개인적 차원의 일이라고 주장했지만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입니다.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입니다. 여론조사 비용 대납은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오 시장은 지난 10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오세훈은 4번이나 나한테 살려달라고 울었다는 명 씨의 주장에 대해 고소장은 써놨다고 발언했습니다.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이 불거진 이후에는 써놓은 고소장을 제출할 생각이 없는지 묻는 질문에 터무니없는데 다 고소고발을 하면 사리에 맞지 않다고 대답했습니다. 변명이 옹색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서울시가 내놓은 자료를 통해 명 씨와 강혜경 씨에게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가짜뉴스를 부추기지 말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본인의 명예와 1,000만 서울 시민의 자존심을 지킬 생각이라면 단순히 으름장에 그칠 것이 아니라 강경한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사리에 맞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감추고 싶은 더 큰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여론조사는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기초 중의 하나로 정치적 의사결정과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때문에 민주주의의 근본을 뒤흔드는 여론조사 조작은 절대 묵고할 수 없습니다. 명태균 게이트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오세훈 서울시장은 물론이고 국민의힘 정치인들의 각종 의혹이 정치권 전반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연일 새로운 녹취가 공개되고 폭로가 이어지면서 국정농단의 진실도 조금씩 밝혀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아무런 권한도 없는 민간인 명 씨와 함께 국민의힘 공천과 창원 국가산업단지 선정,
대통령실 이전 등 국정 상황을 논의 결정했다는 의혹에 대통령실은 조용하기만 합니다. 지방선거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날리면 보도와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제기 등에 대해서는 야당과 언론에 곧장 법적 조치를 하던 때와 크게 다른 모습입니다. 전과 달리 조용한 대통령실과 정작 고소장을 써놓고도 제출하지 못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같은 처지에 놓인 것은 아닌지, 오 시장이 실제로 고소장을 써놓기는 했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듭된 실정과 김건희 여사의 국정농단 의혹, 민주주의 파괴로 국민들의 분노가 갈수록 치솟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명태균 게이트에 이름이 오르내리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은 성난 민심에 기름을 끼얹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과 서울 시민은 현명합니다. 옹색한 변명과 발뺌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민심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명태균 게이트 관련 모든 의혹에 대해 지금 당장 1000만 서울시민 앞에 명명백백히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2024년 11월 24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수석대변인 서울광진구갑 국회의원 이정환.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한지아입니다. 민주당이 어제 4번째 장외 집회를 기어코 열었습니다. 서울 도심의 많은 불편을 초래하면서까지 주말 집회를 연이어 개최했으나 역시나 일반 시민의 호응은 없었습니다. 더욱이 이번 집회를 앞두고 민주당이 당원들에게 지역명이 표기된 당기와 민주당을 상징하는 파란 옷을 입지 말라고 공문까지 내리기도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민주당이 제 아무리 집회를 그럴듯하게 포장하더라도 현명한 우리 국민께서는 그저 이재명 방탄 집회일 뿐이라는 사실을 너무 정확히 간파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일 있을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이재명 무죄로운 여론을 확산시켜 보려는 내일 있을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이재명 무죄로운 여론을 확산시켜 보려는 것이겠지만 시민들의 무관심은 오히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나 다름없습니다. 내일 있을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이재명 무죄로운 여론을 확산시켜 보려는 것이지만 시민들의 무관심은 오히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나 다름없습니다. 한편 어제 집회에서 거대 야당의 원내대표는 특검을 받지 않으면 국민들이 해고 통보할 것이라는 으름장을 놓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 사법 리스크를 향한 국민적 관심을 대통령에게 돌려보겠다는 시도일 뿐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을 수사하는 검사와 행정기관의 수장들을 향해 묻지마 탄핵을 반복하는 거대 야당의 의도를 우리 국민들이 모르실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민주당은 당대표 사법 리스크에 대한 국민의 차가운 시선을 적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라도 민생을 챙기는 일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우리 국민들이 느끼고 계시는 경제 상황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트럼프 재집권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확산 양상, 끝나지 않은 중동 전쟁으로 대외적 불확실성은 증폭되고 있고
내년도 경제 전망도 어둡기만 합니다. 최근 국제통화기금은 내년 우리가 경제 성장률을 2.0%로 하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국회가 나설 때입니다. 대외적 불확실성의 파고를 최소화하고 국민들의 불안을 덜어드리기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거대 의석을 가진 국회 제1야당이 해야 할 일을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서 선동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 본연의 업무인 민생국회를 만드는 일이라는 점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